자, 이제 제2편 행정작용법 보겠습니다. 행정작용은 전통적 행정작용으로서 행정입법과 행정행위가 있고 기타 행정작용들이 있죠. 제일 먼저 행정입법부터 보시겠습니다. 1번, 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개별 구체적인 법 집행이죠. 그래서 행정행위죠. 행정입법은 대상이 될 수 없죠. 일반 추상적 규율이라서. 자, 2번, 법규명령 위반한 행위는 위법이다. 자, 법규명령 위반은 위법이지만 행정규칙을 위반하더라도 위법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식 3번 A를 위반한 B 할 때 위법 적법은 A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그랬죠. 앞에 거. 그 다음 3번 비상명령. 우리가 수권의 범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죠. 비대종, 비상명령, 대의명령, 종속명령 세 가지 나눕니다. 비상명령은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죠. 법률 대의명령은 법률적 효력, 법률 종속명령은 법률보다 하위적 효력을 가진다. 그랬습니다. 여기 2번, 1번, 2번은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하시고, 특히 2번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문장들입니다. 4번, 위임명령. 즉, 법률 종속명령은 두 가지가 있죠. 윗집, 그랬죠. 위임명령, 집행명령. 그래서 위임명령은 법률 종속명령의 일종이 됩니다. 그 다음 5번, 새로운 법규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은 위임명령이죠. 그게 중요하죠. 가장 기본적인 문장이기도 한데, 원래 법규를 창조하는 것, 법규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준으로서 국민을 구속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법규를 창조하는 것은 법률의 형식으로 해야 되는데 위임을 받으면 명령으로도 창조할 수 있다. 그랬죠. 집행명령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적 절차적 사항을 정할 뿐입니다. 그래서 위임을 받지 않는 대신에 새로운 법규를 만드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새로운 법규를 만드는 것은 위임을 받았을 때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다음 6번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이죠. 보통 대통령령 형식은 이름을 보통 시행령이라 붙이고 부령 형식은 보통 시행규칙이라 붙입니다. 그랬죠? 7번 부령은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즉 헌법에 명시된 법규명령 대표적 형식 세 가지는 대총부 그랬죠? 비교되는 것은 감사원 규칙. 감사원 규칙은 헌법이 아니라 법률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8번 대통령령은 보통 시행령이라 불린다. 그러나 총리령, 부령은 보통 시행규칙이라고 불립니다. 9번 감사원 규칙의 근거는 법률이다.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헌법의 근거를 둔 것은 대총부, 법률의 근거를 둔 것은 감사원 규칙이다. 자, 그래서 10번 헌법상 행정입법 형식, 즉 대총부죠. 그것을 예시적 규정으로 파악하면 기타 등등이죠. 그럼 법률의 근거를 가진 감사원 규칙도 법규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에 명시된 대총부를 열거적이다, 즉 대총부만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그때는 감사원 규칙은 행정규칙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11번 포괄적 위임이 가능한 것은 조례이다. 원래 명령에 위임할 때는 개별 구체적으로 위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조례는 지방의회가 만드는 자주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괄적 위임이 허용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12번 포괄적 위임 여부의 판단은 법 전체 해석에 의한다. 중요한 판단 기준이죠. 그래서 명령이 포괄적인지 아닌지는 특정 조항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법 전체를 해석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13번 처벌 규정을 위임할 때 형벌의 상한선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되죠. 이런 것들은 명령으로 위임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14번 법규명령은 수권받은 기간에 한하여 제정할 수 있다. 그 수권을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수권을 하게 되죠. 그래서 헌법에 따라 수권한 사람은 대총부, 법률에 의해 수권한 것은 감사원 규칙 같은 겁니다. 그 다음 15번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대통령령 만드는 절차는 법국 했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래서 법국 그랬죠. 총리령, 부령은 법제처 심사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규칙은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가장 기본적인 문장이 되겠습니다.
16번. 부령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규칙은 아무것도 거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는 다 절차에 대한 거니까 그렇게 감안하시면 되겠죠. 그럼 17번. 법규명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해야 효력 발생한다. 물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러나 행정규칙은 내부적 효력이 거치기 때문에 신문에 발표할 필요가 없죠. 공포가 필요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차이점이고. 18번 중요하죠. 아주. 위법한 법규명령은 무효사유가 되죠. 그래서 A를 위반한 B라고 할 때 무효인지 아닌지는 요 B의 자리가 중요한 거죠. B가 1추면 일반 추상적 규율이면은 무효만 됩니다. 즉 이 법규명령 이 B 자리죠. 그래서 위법한 법규명령은 1추니까 무효만 됩니다. 취소가 되는 것은 개별 구체적 법 집행이죠. 공정력 때문에, 그죠? 공정력 때문에 일단 유효다. 그래서 요 법규명령 대신에 행정행위로 바꾸게 되면은 취소가 원칙이고, 일반 추상적인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이 오게 되면은 그때는 무효만 됩니다. 중요하고. 그다음 19번. 공정력은 모든 행정행위에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수견해죠. 행정작용이라고 하게 되면은 행정입법도 포함되는 거죠. 그럼 행정입법도 위법하면 취소인 것이 원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정력은 행정입법이 아니라 행정행위만 인정이 되니까, 물론 행정처분이라고 조금 더 넓게 말하는데, 그래서 행정처분인 경우에만 일단 유효다. 즉 취소가 원칙이고 하자가 중대명백하면 무효도 될 수 있다. 그래서 법규명령은 무효만 되고 행정행위는 무효도 되고 이랬죠. 중요한 거 이 두 가지 중요합니다. 그다음 20번. 행정입법이 간접적 묵시적으로 폐지가 되는 것을 실효를 하죠. 수동태. 직접적으로 명시해서 없애는 것은 폐지라고 합니다. 21번. 현행 법상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간접 통제가 가능하다. 자, 행정청이 만든 법에 대해서 국회가 심사할 수 있는가, 심사해서 무효화시킬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직접 통제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직접 통제가 있다 없다는 약간 세모가 됩니다. 그러나 그 행정입법을 만든 공무원을 탄핵하는 거, 이런 거는 가능하죠. 간접 통제는 무조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직접 통제는 세모가 되니까 여기서는 정답이 될 수 없겠죠. 21번도 옛날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한 2번 정도. 그 다음 22번. 법규명령에 대한 법원의 통제방법은 간접 통제가 원칙이죠. 아주 중요하죠. 일반 추상적 규율이니까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통제하는 간접 통제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23번 중요하죠. 처분적 법규명령, 줄여서 처법 그랬죠. 처법은 처분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추가 아니라 개별 구체적인 처분으로 성질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직접 재판 통제가 가능하다. 즉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건심사에서 대상이 되는가 할 때 법규명령은 원칙은 대상이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처분적 법규명령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겠죠. 아주 중요한 지문이고. 그 다음 24번. 법규명령이 법원에서 위법으로 판명되면 한정적 효력을 가진다. 즉 당해 사건에 한해서만 무효가 되죠. 그러나 공식 절차에 따라 폐지가 되거나 실효가 되면 그때는 모든 사건 무효, 즉 일반적 무효가 됩니다. 중요한 거죠. 25번. 명령, 규칙에 대한 위헌, 위법 심사권은 원칙적으로 각급 법원에 있죠. 우리 헌법에서 최종적 심사는 대법원이 한다라고 하니까 원칙적으로 각급 법원이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최근 기출만 이제 나왔던 거죠. 중요한 거고. 26번. 헌법재판소의 명령심사권을 인정하는 견해는, 즉 헌법재판소죠. 대법원 판결은 부정합니다. 하지만 헌재 판결은 긍정하죠. 원래 헌법재판소는 명령심사하는 게 아니라 법률을 심사하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명령도 심사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는 게 헌법재판소 스스로 입장이죠. 혼자 잘났다 그랬죠. 대부분은 반대한다 그랬습니다.
그다음 27번. 특별 권력관계 내부에서 제정되는 기준은 광의의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입니다. 기본 개념. 우리나라 행정규칙의 개념은 광의로 파악합니다. 협의로 파악하면은 행정조직 내부의 기준이다. 즉 기관 간의 권한 기준이고, 광의로 파악하면 특별 권력관계 내부 기준, 이것도 모두 포함한다 그랬죠. 그 다음 28번. 행정규칙은 하급기관만 구속하죠. 법규명령은 재정기관도 구속합니다. 29번. 법률의 불완전한 구성요건을 구체화한 행정규칙은 규범 구체화 행정규칙이다. 이랬죠. 법률에서 구성요건이 불완전하니까 그것을 구체화한 행정규칙은, 즉 규범을 구체화한 행정규칙은 독일에서 법규성이 있다. 이런 견해죠. 우리나라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30번. 행정규칙의 법규성 논의는 주로 재량준칙이 중심이 되죠. 그래서 재량준칙, 행정규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량준칙인 거죠. 그래서 조직규칙은 모든 나라에서 법규성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별로 이견이 없기 때문에 논의할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로 논의가 되는 것은 재량준칙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결과적으로 재량준칙은 법규성이 없다가 일반적이죠. 그다음 31번 중요하죠. 이런 것들 항상 A 위반 B죠. 자, 이게 A죠. 행정규칙을 위반한, 요게 B죠. 행정행위는, 즉 위법 여부를 묻고 있으니까 뭘 따져야 되죠? 요 A 자리를 따지는 거죠. 소송의 대상이 되는가는 요 B 자리를 따지는 겁니다. B 자리의 성질이 뭔가. 위법적 법은 A 자리의 성질이 뭔가. 요 위반이란 말을 기준으로 A를 위반한 B라고 할 때, 그래서 요 A가 행정규칙이니까 법규성이 없죠. 법규성이 없으면은 직접은 위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위법하게 되죠. 요 A 자리에 법률 또는 비평신부 들어가면 법률 위반은 위법하듯이 비례원칙을 위반한 것도 위법하게 되죠. 법규명령 위반도 위법하게 됩니다. 그러나 행정규칙 위반은 직접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매개로 해서 위법하게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거고. 그 다음 32번. 법규설에 따르면, 즉 행정규칙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논의가 되는 것은 재량준칙인데, 즉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규칙의 법규성 논의나 재량준칙의 법규성 논의는 똑같은 거다라고 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재량준칙의 법규성이 있는가 학설 세 가지가 대립하는데 그게 바로 법비준이죠. 법규설, 비법규설, 준법규설. 다수가 판례는 비법규설 그랬죠. 32번. 법규설에 따르면 재량준칙을 법규로 파악하죠. 그럼 이걸 위반한 것은 뭡니까? 법규명령 위반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이 견해에 따른다면. 통설은 아니지만. 그래서 재량준칙을 위반한 요 행위는 직접 위법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전제를 깔고 시작한 거니까 이런 문제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33번. 법비준 할 때 법규설, 비법규설, 준법규설 중에서 재량준칙의 법규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처음부터 인정하는 것은 법규설이고 예외적 인정은 그렇죠. 준법규설이죠. 즉 자기구속을 매개로 해서 법규가 아닌 것을 법규로 바꿔서 법규에 준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 바로 준법규설이죠. 그래서 비법규를 법규로 바꿔주는 전환 기능을 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용이고, 물론 최근에 이제 학설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뭐 법규설에 따르면 이런 것들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비법규설이다. 특히 34번. 준법규설은 자기구속의 원리를 전환규범으로 파악하죠. 비법규를 법규로 바꿔주는. 그러나 비법규설에서는 자기구속의 원리를 행정법 일반 원칙으로 파악합니다. 그런 게 차이점이죠. 그 다음 35번. 진정한 행정규칙으로서의 법규명령은, 자, 행정규칙이 진정하니까 위임을 받았다 안 받았다. 행정규칙은 위임을 받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정규칙은 위임이 없다는 거죠. 위임이 없으니까 법규성이 부정되는 거죠. 그래서 부진정한 행정규칙으로서의 법규명령은 법규성이 긍정됩니다.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죠. 그 다음 36번. 아주 중요하죠. 대법원은 법규성을 긍정한다. 즉 어떤 형식? 대통령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긍정합니다. 그러나 부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규성은 부정하고 있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합쳐가지고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인데 통설은 모두 법규로 파악하지만 판례는 불형과 대통령령으로 나누어서 판단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 37번 불형으로 정한 제재적 처분 기준이다. 요 제재적 처분 기준이란 말이 뭡니까? 내용적으로 행정규칙이란 말이죠. 그럼 형식은 불형인데 내용은 행정규칙이죠. 그럼 대총부는 법규명령 형식이죠. 결국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다 해서 요게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요게 뭔지를 분석하지 못하면 아예 문제 푸는 게 시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38번 행정규칙이 헌법 소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법규성이 인정돼야 됩니다. 그러나 헌법 소원이 아니라 행정 소송이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때는 처분적 법규명령, 처분성이 인정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는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 있죠. 두 가지. 보, 자 그랬죠. 보,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과 자, 자기구속이 적용되는 경우 두 가지는 법규성이 인정되니까 그때는 헌법소원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지문입니다.